안녕하세요. 잘리브입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뉴스거리는 많이 없네요. 근데 현재 뭐 시장 상황, 뭐 잘 나가는 코인들, 그리고 올라갈 만한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또라이 코인이라고 사실 이게 지칭한 게 진짜 또라이다. 이 친구들이 이제 망할 거다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데 충분히 이제 포텐셜이 큰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차트적 관점이나 아니면 뭐 인간 지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오스도 오를만 할 때가 되니까 올랐던 거고, 캐시 같은 경우도 라이트코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라이트코인 방향성을 보면 대충 이 친구들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비트코인 캐시도 약간 올랐죠. 근데 XRP는 지금 다시 올라가가지고 뭐 700원을 돌파는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진 않겠지만 어쨌건 저는 지금까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한테 아마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아마 수익률은 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두 개의 거래소에 나눠서 이제 저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코인이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장세에 관한 거는 현재 이제 도미넌스가 60.40으로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캡처했을 때보다는 지금 보면은 좀 약간 장세 변화가 있긴 할 텐데 여기서 많이 변화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근데 이더리움이 주도해서 지금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순환매 장세 중에 변동폭이 조금씩 있는 거죠. 뭐 라이트 코인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폴카닷이나 뭐 아벡스나 뭐 비체인이나 BNB나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유니스왑이나 뭐 스와이프나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안 갔었던 코인들이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뭐 이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다시 사이클 회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잘 이렇게 갈아타면 분명히 극대화된 수익률을 누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나.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시면 역프리미엄이 아직까지 되게 많이 껴있다. 그래서 3% 정도 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이른 시간이라서 목소리가 아마 되게 작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건 새벽이라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지캐시 여기 보시면은 174달러, 테더 달러로 해서 거의 한 20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찍었을 거예요. 이 친구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게 장기간에 걸쳐서 힘들게 했었을 거고, 지캐시 말고도 여러 가지 코인들을 아마 중간에 손절하고 다른 코인으로 가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지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특히나 이 코인은 어떤 게 이제 있냐면, 사실은 인간 지표들이 가장 싫어하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캐시랑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이거는 국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계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혀를 내두르고 안 올라가니까 다 손절매하고 다 떠나가지고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개인들 물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캐시랑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진짜 장기 포텐을 보고 그냥 들고 계신 거 있으면 나는 그냥 상관없다. 지금 단기적인 가격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오너를 보고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차티스들한테도 주목받지 못하는 코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지는 아시죠? DCG 그룹. 그리고 베리실버트와 그 외 인물들이 개입이 돼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코인도 시중에 오더북에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면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가는데, 물량이 오더북에 없으면 내려갈 때도 빨리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힘드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지속적인 계단식 상승.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매집을 하시면 되고, 급하게 쌌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들어갈 거예요. 조정이 들어갈 때 다시 매수 타점을 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거의 뭐 6만 원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6천 원, 6천 원 가격대가 있었던 데가 엊그저 같은데 제 느낌상, 어쨌건 많이 올랐고, 어쨌건 뭐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레스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중간 이상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하고 지캐시는 익명성 코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좀 꺼려하는 코인들의 대명사예요. 예, 호라이젠이나 지캐시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발상 투자가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지금 보면 FATF나 뭐 미국 정부에서 익명성 코인에 관한 속 시원한 어떤 그런 정책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연준이나 그 배후에 그림자 금융 세력하고 분명히 엮여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한 어떤 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내 시장에서 빗썸 거래소에서 지캐시가 상폐될 수도 있어요. 3월 둘째 주 이후까지.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뭐 상폐된다 이러면은 놀래가지고 지금 뭐 홀딩해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9만 몇천 원대부터 사가지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전 미리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지캐시를 투자하겠다 이러면 바이낸스로 옮기시고 만약에 아니다 하시면 지금도 그냥 익절하셔도 돼요. 예,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셔도 되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성 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10분의 1 정도, 10% 정도는 넣어 두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짜 결과는 한 5년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어쨌건 비트코인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건 맞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알트코인 시장이 어느 순간까진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비트코인 개수가 2배, 3배, 4배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개수를 늘려놔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알트코인이 영원히 계속 오르진 않아요. 지금 알트 상승 중인 건 맞지만 그걸 또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오코인도 슬금슬금 올라가서 뭐 45,000원대, 46,000원대 있는데 이 친구도 이번 상승장에 아직까지 네오 3.0에 관한 얘기가 돌진 않아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많이는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쨌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오 3.0이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배후에 있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퍼즐 맞추기에서 결론 낸 거기 때문에 엔트파이낸셜과 알리페이, 알리바바가 과연 무엇을 할지, 그들이 이 블록체인을 네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생태계 경제를 이룩할지,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BSN 메타 있죠. 그 메타를 통해서 BSN 생태계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꾸밀지, 그리고 네오코인과 이오스와 몇 개 되는 그 코인들 있죠. 그 BSN을 통해서 과연 중국 정부는 무슨 그림을 그릴지, 이런 인과관계를 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률이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파일코인도 지금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안 쏘니까 좀 답답하실 텐데 이 친구도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며칠 더 가지고 계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쨌건 이 친구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 친구도 아마 한 번 더 쏠 확률이 높고, 2월 14일 날 일이니까 이제 발렌타인데이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초콜릿을 받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날인데, 뭐 저는 초콜릿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네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심혈관계 질환, 뭐 협심증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리고 뭐 뇌 혈류가 잘 안 도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이러신 분들은 이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라고 있어요. 이게 카카오 메스 함량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린데 그냥 설탕이 0% 들어간 게 카카오 메스라고 있거든요. 카카오 메스를 통해서 초콜릿을 어차피 만드니까. 근데 설탕을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메스라고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쿠팡 같은 데서 시키시면 되거든요. 카카오 메스, 카카오 메스를 주문해서 엄청 쓰거든요. 근데 몸에는 좋은 거니까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몇 알 정도? 그 정도 아마 드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이
USDT가 지속적으로 지금 민트되기 시작했다. 이게 민트되면 지갑에 머무르려고 이게 민트되는 건 아니거든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1조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지금 찍어져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특히나 어저께 저녁 밤 정도에는 진짜 많은 양의 USDT가 찍혀져 나왔거든요. 제가 이 정도 찍혀진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로 X도 마찬가지로 차트적 관점에서 향후에 이제 쏠 가능성이 높거든요. 2,000원 밑에. 1,900원대에 아마 지금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긍정적이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해서 이제 지켜보시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캡처하는 와중에 3시 46분 정도에 여기 보시면 3,700만 달러에 또다시 USDT가 지갑에서 바이낸스 쪽으로 옮겨졌다.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가상자산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USDC는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USDC와 USDT가 동시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구간이 진짜 역대급 불장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한번 쏘면 그러니까 USDT가 먼저 한번 움직이면 USDC가 움직이고, 지금은 이런 장세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이러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쏘지 않을까, 알트코인 망하지 않을까, 비트코인 급락하지 않을까라고 불안 심리가 지금 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야 아마. 사람은 다 심리가 비슷하거든요. 이 의미가 내가 불장이다 이러면서 도파민이 막 이렇게 증폭되면은 그때가 진짜 위험 시그널이거든요. 그때가 뭐 현금화를 한다던가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와중인데 불안감이 있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내 계좌는 불어나 있는데, 내 계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계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계속 불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의미는 아직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 불장이다, 막 자신감 있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꺾일 수도 있는 데거든요. 세력들이 그렇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뉴스. 자, 지진 뉴스는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 대책실 설치, 스가 총리 긴급하게 총리 관저로 복귀, 해수면의 변동 가능성, 쓰나미 피해 우려 낮다고 분석, 철도 운행 중단. 이런 일이 이제 해상에서 지금 발생되긴 했지만, 보세요.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불의 고리. 그래서 우리는 향후에 5년에서 10년 안에 분명히 메가 지진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데 뭐 그런데 사는 게 이제 편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여러 면에서 불편한 게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좀 좋지 않을까,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도심에 뭐 살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리고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뭐 뚜렷한 방향성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새겨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가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코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코인들이 급작스럽게 올랐기 때문에 물론 조정 장세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냥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든 아니면 망치 매매를 하시든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XRP, 특히나 이제 또라이 코인 중에 대장격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그 친구가 아마 깜짝 놀랄 일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 얘기를 듣고 지금 매수를 하진 마시고, 제 얘기를 듣고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이따가 뉴스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뭐 코인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뭐 변하면 그때 다시 방송을 녹음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